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즈의 보컬로 돌아온 가수 민경훈. 올여름 특히 주목할 만한 두 소녀 위키미키의 최정, 김도영. 민경훈 씨 요즘 대세예요. 아유, 무슨 대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신동엽 씨랑도 강호동 씨랑도 하잖아요, 방송을. 되게 다르죠? 공통점은 있어요. 되게 후배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는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차이점. 뚱뚱하고 마른 것 정도. 뚱뚱하고 마른 것 정도. 퍼지고 몰리고. 네, 그 정도. 여자 후배들도 뭐 버즈 노래 중에서 혹시 아는 노래 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항상 노래방에 가면 어머니가 어제도 이제 어머니로 가는구나. 아니, 가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노래방 가서 엄마랑 같이 불렀거든요. 아,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갔을 때. 네,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혹시 이번 신곡은 어떤 노래? 그래. 이번 신곡이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주세요. 무반주도 가능해요, 무반주 살짝 한 소절만. 잠깐. 무반주로. 네. 안녕 내 사랑 돌아보지 마. 너 떠나도 나 울지 않을게. 근데 꼭 리모컨을 꼭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이게 돼야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듣기 싫은 것. 엄마의 로맨스. 위험한 관계. 야, 위험한 관계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인기 폭발이었던 드라마 쌈 마이 웨이 들어보셨죠? 다들 대단했죠. 보셨죠? 김지원과 박서준이 어릴 적부터 남사친 여사친이라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열폭하는 이유는 바로 제 11살 연하의 여자친구 때문인데요. 오, 11살. 많이 차이 많이 나죠. 자기야, 자기 어디야? 나 친구랑 놀아? 친구 누구? 내 남사친들. 제 여자친구에게 남자 사람 친구가 수두룩합니다. 어이구야. 남사친들과 매일 톡과 전화는 기본이고요. 자기야, 나 애들이 만나자고 해서 가야 될 것 같아. 먼저 갈게. 심지어는 데이트 도중에 절 버리고 남사친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특히 걱정되는 거는 따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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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 여보세요. 야, 지금 전화 안 받아. 응, 뭐라고? 아이, 오빠 잠깐만. 누구야? 술만 마시면 떡실신이 되는 탓에 남자친구가 단둘이 술이라도 먹는 날엔 정말 제 속이 다 타들어가고요. 어이구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사친은 그냥 친구일 뿐이라는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오늘 제 얘기 좀 듣고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세요. 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또 더군다나 11살 차이가 나니까. 불안하죠. 몇 명이 함께 보이면은 뭐 그렇지만은 단 둘이 이상해, 그건 있다는 이상해. 거는 조금. 그렇죠. 예. 근데 뭐 신동엽 씨나 뭐 정찬호 씨도 그늘 우리가 한 20년 알았지만 그때도 나 여사친으로 알았잖아요. 아니, 저 그냥 형으로 알았는데. 예, 근데 건방지다. 예, 자세가. 예. 한번 만나볼까 봐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정말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친구, 뭐 동네 친구, 이쪽 친구, 저쪽 친구. 이쪽 친구죠, 저 친구. 꽤 많은데 몇 프로 정도 돼요, 그 친구 중에? 여자보다 남자가 많죠. 한 60%. 만나는 빈도수는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요? 아니면 남사친을 당연히 많이 남자를 더 많이 만나요. 남사친을 더 많이 만나고? 갈 때마다 확실히 누굴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가요? 아니, 이제 얘기는 하고 다니는데 이제 뭐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있다가 가거나 중간에. 네. 네. 있다가 가거나 뭐 계속 핸드폰 붙들고 계속 카톡하고 있고. 그러면은 주인공은 여사친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하. 여잔 여자. 아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 여자는 그냥 여자. 여자들. 절대로 남사친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서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거 사람 관계라는 게 모르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남사친이.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선을 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선을 넘어요? 어떻게 선을 어떻게 넘죠? 여자친구가 술을 좋아하는데 네. 이제 마시면은 절제가 안 돼서 좀 오바를 많이 하는데 술 때문에. 만취 상태죠 항상 먹으면.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겠구나. 네, 그렇죠. 그냥 술만 먹고 그렇게 취해도 그런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랑 먹고 나가면 기본 5시, 나가면 기본 5시. 데리러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들어갈게요 오빠 뭐 이렇게 문자라도 남겨요? 데리러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그러면 항상 취해 있죠. 아, 많이 취해 있어요? 많이 취해 있어. 오. 기억을 못 하고. 데리러 간 걸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여자친구가 네, 아침에 애인이 왜 나랑 오빠가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그러면 이런 걸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뭐라 아침에 그래요? 오빠랑 나랑 왜 여기 있어? 아침에 오빠랑 나랑 지켜준 거죠 뭐. 신동엽 씨 왜요? 왜 그래요? 그 눈이 반짝거려 왜 그래요? 왜 그래?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살짝, 예. 그래, 뭐, 남사친.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뭐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전에 한번 저랑 놀러 갔다 올라오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요? 좀 놀러 갔다 와도 되겠냐고. 누구랑? 모르겠어요. 남자랑 둘이 놀러 가도 되겠니? 남자랑 둘이 놀러 가도 되겠니? 둘이요? 네, 둘이요. 남사친 둘이? 아니 그것도 그러면 당일치기. 에이, 그거면은 뭐 말도 안 하죠. 지금 나한테 욕할 뻔했어요? 화가 막 몇 번 아니고 몇박 며칠을? 1박 1박. 1박 2일. 뭐 여자친구가 생일이었는데 네. 뭐 그분이 이제 생일 때 뭐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네. 여행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둘이 이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못 가게 했거든요. 네, 근데요. 한참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네. 이해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못 가게 하니까 안 가긴 했는데 이제 왜 못 가게 하는지. 아니 여기서 내가- 물어봅시다. 이해돼요? 저는 웬만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 저도 하겠어요. 이해 못 해요. 전 이게 100% 이상한 게 네. 아니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네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여행 경비를 내가 대줄게가 돼야지. 나랑 왜 가? 그렇지. 무서운 사람이네 그 사람. 아니 이게 여자분 이해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반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해된다고 들어보세요. 이해된다. 한 번만 들었어. 당연히 이거는 신경이 쓰이고 이해 못할 신경 부분이 쓰여요.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남자친구분의 고민을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전 이해 못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이유는요? 얘기를 해보세요. 남자랑 여자랑은 둘이 친구가 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정도가 좀 심하잖아요. 술을 매일 남사친들이랑 늦게까지 먹고 만취가 되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걱정이 되고. 그게 걱정될 만한 일인가요? 그게 걱정될 만한 일인가요? 걱정하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남자친구인데도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실수하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실수를 했다면은 뭐 걱정할 만한데. 근데 기억을 못 하신다면서요.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데 기억이 제가 실수 없잖아요. 안 한 건 기억해요. 근데 그랬다면서요. 그랬다며 왜 네가 내 옆에 있어 오늘 아침에? 그럼 기억 못한 거잖아 아예. 그때는 좀 많이 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실수죠. 남자친구도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술 먹고 저 실수 절대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그걸? 아직까지 안 해본 나는데. 적이 없어요. 걱정할 일 없다라고 하는데 그 남사친들은 어떨지 모르는 거죠. 제 친구들도 절 여자로 잘 안 봐요. 제가 아니, 본인의 생각에 저도 여자여자한 신동엽 성격이 씨가 아니어서. 그냥 형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겠지 씨.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본인의 충격이셨나 봐요. 나 되게 충격이 형인 줄 몰랐단 말이야. 우리 형, 제일 든든한 우리 형이죠. 인사 똑바로 해. 계속 남자친구랑 데이트하시는 도중에도 남사친들하고 연락하고 막 데이트하는 도중에 가버리고 막 이런다면서요. 데이트 즐길 거 다 즐겼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재밌게 놀고 이제 저녁에 저는 또 이게 좀 생각이 나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먹어요. 술을 아예 못 먹어요. 저랑 맥주 한 잔도 안 먹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딴 데로 밖으로 새는 거죠, 친구들. 술을 왜 안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안 먹어주는 거예요? 아니, 저 못 먹기도 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안 좋아하는구나. 천식이 있어서 원래 술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럼 만약에 근데 술도 잘 마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안 가요? 그럼 안 가죠. 오빠랑 둘이 먹죠. 남자친한테 안 가요? 네네네.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남자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를 이해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 그냥 뭐 찐덕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뭐 여행 경비 내준다니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단 둘이. 자, 그럼 잠은 어디서 자요? 자면 뭐 펜션인가? 아니, 따로 자요? 뭐 같이 자겠죠. 잠을 같이 잔다고? 그 같은 장소에서 뭐 다른 침대에서 잔다 이런 뜻이긴 한데 네네네. 그냥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여자친구는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되겠네요. 우리는 손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혼자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볼래요? 지금이라도 와볼래요, 진짜? 남사친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한다. 솔직히 괜찮다. 이해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한 사람. 자신 어머, 있게. 웬일이니? 근데 아까는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몇 프로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80%? 그러면 남자친구분이 반대로 여자친이 갑자기 경비를 다 대준대요. 여행 간다고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네, 저는 보내줘요. 그 여자에 대해서 정보 조금만 알면은 와. 어떤 여자다 뭐 이 정도 알면 저는 쿨하게 그냥 보내줄 거예요. 제가 아는 보통의 여자는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라올 안 거죠? 되실걸요? 따라와서 가. 아니. 본인이 여사친을 만난다. 그러면 인정할 만큼 쿨한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쵸,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까 오케이로 왜 지금 거짓말하는 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 아까 모르겠는데 가 이랬잖아요. 평소에 그러면 네. 거꾸로 생각해봐라. 내가 여자랑 네. 둘이 놀러 가면 보내줄 수 있겠냐, 아니면 내가 뭐 아는 여자랑 술을 마시면 둘이서 마시면 괜찮겠냐 하면 당연히 안 돼. 그런 식으로. 잠깐만요. 여자친구 거짓말한 거예요? 얘기가 다르네. 얘기해봐요, 진짜. 아니 나 평소에 오빠한테 안 된다고 저 그랬다며. 보내주면 오빠가 가도 된다는 건데 일단 저도 안 보내줬으니까. 예. 그리고 남자는 좀 다르잖아요, 여자랑. 남자는 그 예를 들면? 목적이 딱 분명하잖아요. 막 다르다면서요. 다르다며 지금 본인 말로 얘기를 하네. 어떤 얘기 다 해봐요. 왜? 남자들은 목적이 뭐가 달라요? 오빠는 막 뭐 친구들이랑 막 나이트 막 얘기도 하거든요. 뭐 저는 목적이 딱 술 먹기 위한 목적이니까 다르죠, 그럼 그 목적이. 친구들은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분들은? 우리 친구들만 안 그래요? 에이, 그럴 리 없죠. 이유는? 절 여자를 안 보니까 뭐 언제적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보통 거의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한창 지금까지. 네, 한 10년 넘게. 그러면 지금 나이가 저 27살이에요. 와 오래된 그럼 친구네. 그렇게 만나는 자리에 남사친들의 여친도 올 때가 있습니까? 여친 올 때 있는데 남자애들도 잘 안 데리고 와요, 그냥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웅성웅성 지금 다. 왜 무슨 27. 그리고 11살 차이 그러면 나네. 38. 동안이에요. 굉장히 동안이죠.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니 근데 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에이 그래. 아니, 뭐 남사친이겠지. 사람이 이제 보면 알잖아요. 오래된 친구다 싶은 사람이 있고 얘는 좀 의심이 그냥 간다. 들으면 우리 전에 한번 옆에서 아는 오빠한테 전화가 왔다고 네. 통화를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한 15분 이상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들어보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여자친구한테 사심이 가득해요. 여자로 알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사심이 가득한데 자기는 그냥 아는 오빠라고 하는데 이 남자랑은 연락을 끊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안 했더니 네.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왜 내 연락을 안 받냐 이런 식으로 네. 뭐 열 몇 통 같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아니 친구들이나 아는 오빠 이런 사람들한테 난 아는 친구 있으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진 말 안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진 말 안 하는데. 네? 아니 안 물어봤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걸 아니 꼭 뭔가 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오빠가 알고도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거지만 그지. 그 오빠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죠. 아니, 그렇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진짜. 그리고 봐봐요. 되게 웃긴 거는 남자친구 옆에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15분 동안 통화를 한다는 건 남자친구한테도 배려가 아니잖아요. 사실 만나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건 제 전화 와서 사생활인데? 얘기를 할 때 제 사생활 아니에요? 얘가 얘기가 길어지면 기다리기 미안하잖아요.
아 제가 지금 전화받기가 곤란해서 나중에 할게요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없지, 배려가 없지. 배려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생일 저번 달에 생일이었는데 여자친구분이 인기가 좋네. 네, 그 생일 선물이 문제네. 그 생일이었는데 그 아는 또 오빠가 선물을 준다 그랬다고 받으러 갔다 오겠대요. 예. 그 뭐 그래라 그러고 갔는데 귀금속 선물이 그냥 발찌를 받아왔어요. 오, 근데 이제 금인 것 같은데 고가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몇만 원 할 것 네. 같은데 또 상식적으로 뭐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도 네. 그 정도 그렇지, 되는 그런 선물을 그렇게 쉽게 해주기는 특히 귀금속을 주는 건. 그렇죠. 예. 상징성이 있는 선물은 사실 잘 안 하죠. 진짜로 받았어요? 네. 알지를? 오. 뭐 그냥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받으신 그냥 거예요?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래가지고 딱 저 발찌를 원래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아, 본인이 발찌를 아, 원하는 거예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발찌 막 이랬는데 바로 쿨하게 디자인 골라 이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줘 이래가지고 그냥 받은 그 것뿐인데 오빠랑은 정말 아무 관계 아니에요? 동네 선후배 오빠인데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아니 진짜로 한번 진짜로 썸탄 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아니면 전 X예요? 네네네 엑스남친? 엑스남친을 지금도 그냥 쿨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가 이 사람인데 아니 사람은 이것도 그냥 참 스쳐간 좀 사람이- 엑스남친을 편하게 보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보는 건 모르고 그냥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거죠. 근데 뭐 술 한 잔 먹을 때도 있고 본인은 너무 떳떳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장이 터질 것 같아. 옆에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거든요. 이제 상식에 네. 약간 어긋난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 남자친구 너무 혼자 돌아버렸겠어요. 그렇죠. 볼 게 있나?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단순한 그냥 선물이고 저도 줬으니까 그 오빠도 저한테 준 거고 아, 본인 선물해줬어요? 네, 저도 다 챙겨주죠 챙겨주고 아 그렇게 챙겨주면 왜 해줬어? 그러면 이전 남친 말고 그전 남친과도 전전 남친과도 다 잘 지내십니까? 네 다 연락해요 네 다 연락해요 네 다 연락해요 박수! 혹시 지금 이 얘기 듣고 전 남친들, 전전 남친들 뭐 다 연락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건 지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그럼 연락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예, 앞으로 삭제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연락처에서. 아, 저 여자친구 연락처에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이분도 독특하네. 이런 경우는 내 번호에서 이 여자를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화가 그 나서. 남자를 삭제하겠다는 건 진짜 많이 사랑인 사랑하고 거죠? 계신 거죠. 이건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 뭐 남사친 존재들이 좀 궁금한데 오늘 나와주셨다면 옆에 계신 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친구분 남자친구 뵌 적 있으세요? 한두 번 뵀었는데 형님이 원래 말이 많이 없으세요. 고민인지는 좀 오늘 알았네요. 이렇게까지 고민이신지. 입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럼요. 네, 그죠? 그럼요. 봐봐요. 봐봐요. 옆에 본인의 남사친조차도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남자애들이랑 술 먹는데 네. 좋아할 남자 없잖아요. 할 남친구는 없죠. 그럼. 주로 누가 불러요? 만나시면 주로 누가 먼저 만나자고? 아, 저도 억울한 게 항상 뭐 집착이 심해서 전화를 한 10분에 5번 정도 해요. 저 여자분이 아, 가만히 있는데. 네, 술 먹자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화 또 계속 해가지고 또 남자도 아니다. 왜 안 만나냐. 그때라 이런 식으로 자존심 긁으니까 그래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분이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은 맞긴 맞는 얘기네요. 여자로 절대 안 보이시겠어요? 아, 예, 오래됐고 중학교 때 알았거든요. 네. 거의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니까 전혀 여자로 안 느껴져요. 단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옆에 계신 친구분은. 뭐 팬티만 입고 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렇지 친하다. 않다.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진 않나요, 혹시? 네. 이해는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거의 집이 뭐 거의 아지트 수준이거든요. 아, 여자친구 집이? 네, 가면은 뭐 같이 널려 있죠 이제 항상 취해 있으니까. 남자들이랑요? 네, 같이 술 먹은 친구들. 혹시 뭐 침대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뻗어 있는 거 네. 본 적도 있어요? 네. 집에 갔더니 눈으로 그게 제 시야에 딱 들어오면 그게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차오르는 게 맞. 그렇지. 소갈이 했겠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또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아서 예. 같이 침대에 누워서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본인이 집에서. 아니 그냥 새벽에 뭐 지금 술 안 깬 거 아니지? 아니에요 깼어요. 언니가 깨게 해줄까? 네 그냥 뭐 저녁에 새벽까지 먹으면은 술집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문도 안 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술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침대에 눕고 이제 저도 이제 먹다가 취하면은 자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확실한 건. 그럼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난 여기서 자취방에서 잡았다. 다 잡았겠죠. 아무 일도 없었겠죠, 물론. 아무 일도 없죠. 이런 친구들의 부류가 많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뭐 15분 네. 통화를 한다거나 뭐 발찌를 오빠. 사준다거나 보기에 또 딱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남사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진짜. 네. 오늘 그 주인공 친구도 왔다는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옆에서 이 친구를 보면 알 텐데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술 먹는 게 뭐 큰 고민이냐라고 예. 했는데 자취방에서 남사친들이랑 술을 먹고 같이 자고 많이 반복되더라고 들어보니까 얘기가 그래서 다시 고민이라고 좀 예. 바꿨고 원래 사실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야? 좀 예쁘게 좀 장점 좀 살려달라고 예. 근데 여기 와서 친구한테 듣고 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내세워서 포장해줄 만한 게 너무 없더라고 술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시세요? 9번? 그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아, 거예요? 예.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그럼요. 왜 어떤 상태요? 근데 지금 여자인데 27인데 손 떠는 사람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수전증처럼 신라면 많이 손을 떨어요. 떨고 지난주쯤부터 다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네. 입원해서 이제 입원했어요? 예, 이번에 이번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금요일 날 퇴원했는데 퇴원할 때까지만 먹지 말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만 참아봐라 그랬는데 이틀을 못 참더라고요. 다리가 뭐예요? 어디가? 무슨 근막염인가? 뭐 족저근막염. 아, 그것도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사실 술 먹으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울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마실 정도로 술을 마셔요. 야, 진짜 술 좋아하는구나. 그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거짓말하고 막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선의의 거짓말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많이 저는 떨어지더라고요 좀 차라리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네. 여자 사람 친구의 네. 그 아는 오빠랑 네. 술을 마시겠다고 네. 셋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전화해요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통화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 남자분들이 괜찮으니까 타라. 네. 뭐 차에 타라고? 네, 데려다 줄게. 좀 더 취해가지고 좀 몸을 못 가눌 정도였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집에 못 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안 행복하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안 행복하다 해야 되나? 막 야, 중독이네. 막 몸이 땡겨서 먹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그냥 안 먹으면은 그 하루가 마무리 안 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혼자도 먹어요? 네 혼자도 집에서? 그냥 저 집에 혼자 있거나 뭐 그럴 남사친들이 봤을 거예요. 계속 들어요. 술을 잘 못 먹어요. 한 두 병 되면은 이제 계속 먹지는 않는데 아니 치지 마. 취하면은 되게 진상인데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랑 막 싸울 때도 있고 위험하네. 아무 때서나 널브러서 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취하기 전에 친구들이 들여버리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들어가죠 얘가. 술 먹고 실수한 적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네, 맨날 걱정을 술 할 수밖에 먹자는데. 없네요. 일단 싫어하잖아요. 본인이 사랑하는 애인이. 네. 그럼 좀 본인이 양보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연애를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어디에 정착하고 싶지 않고 재밌게 즐겁게 할 거면 재밌게 놀면 되는데 왜 굳이 계속 한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그걸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일단 돼서. 오빠 많이 사랑하니까 근데 되게 많이 이해해 주거든요. 되게 마음이 되게 스님 같아요 부처님. 이거 좀 뭐 질문이 그런데 네. 남자친구와 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남자친구면 그래도 남자친구. 그래도 남자친구요? 네, 남자친구가 더.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또 남자 나이 이제 한 38 정도 되셨으면 뭐 적지 않은 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결혼까지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치면 뭐 할 수도 있는데 더 진지해지고 본인 싶은데. 말로는 네.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거 모든 걸 딱 끊겠다 하겠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믿음을 보여주려면 그 전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아,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전 결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요.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도 남사친 만날 거죠. 조금은 줄여야지 아무래도. 조금은이라는 게 되게 그 기준이 너무 웃기거든요.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결혼하려면 앞으로 좀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모습을 2년, 3년 봤을 경우에 과연 어떤 남자가 버텨내고 야,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너무 놀란 게 하는 그 행동이나 지금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여자친구는 100%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전략은 최악 중의 악의 전략인데요. 그런 것들도 일부러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말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모든 걸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왜 결혼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면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너무 착해요. 저에 대해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까지 갈 것 같냐고요. 저는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남사친 왜요? 만나면 안 돼요? 이분의 그 감정과 상황과 모든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 생각이 쿨하고 맞는데 왜요? 야. 이거야. 근데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뭐 내색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받을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생각해봐요. 11살 위에 오빠지만 본인은 나이는 27이에요. 27에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렇지.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하고 여사친들하고 만나서 같이 방에서 막 뒹굴어 있으면 좋겠냐고요. 본인 이해 안 되죠? 네, 거기까지는 이해 생각 안 되죠? 해봤어요. 그럼 본인의 행동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일방적이라니까?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한테 대접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말씀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만났던 분들은 연락처에서 앞으로 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지 이해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영훈 씨. 오늘 끝나고 또 방송 출연했다고 남사친들하고 거하게 한잔 하실 거죠? 뭐 그래야죠. 고민이네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씨.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서 결혼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방송 보면 알겠지만 언니가 막 얘기할 때 계속 입이 나와가지고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맞아요. 좀 어려운데. 남자친구는 그래도 남자친구. 대빨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해가 많이 안 되긴 했는데 언니는 좀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마무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은 네. 없어. 두 분이 살짝 스타일이 다른 거는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믿음을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연인의 고민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여자친구분. 네. 남자친구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술 이제 한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정도로 줄일 테니까 더 잘할게. 사랑해.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150이냐? 140이냐? 160. 엄마의 로맨스. 안녕하세요.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은 14살 여중생입니다. 요즘 저희 엄마가 너무 이상해요. 얼굴도 막 삭기되셔가지고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사시는데 아주 단단히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어머 지금 고백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웬일이야. 엄마는요 인터넷 로맨스 소설에 중독됐어요. 이거 재밌지. 한번 되게 세거든요. 빠지면 장난 아니에요, 요즘 중독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프다고.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안 먹어. 어머 웬일이니? 어머 이 남자. 어머 어떻게 얘네 벌써 손 잡았어. 웬일이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페인처럼 누워서 로맨스 소설만 보시고요. 언제부턴가 전 안중에도 없어요. 뺏겼어, 엄마 뺏겼어. 어우, 얼음처럼 차가운데 내 여자한테만 부드러운. 그래, 완벽해. 너무 멋있어. 이 사람은 완벽해. 가족이 아닌 소설 속 남자들하고 사랑에 빠진 저희 엄마. 제발 그놈의 소설 속에서 저희 엄마 좀 꺼내주세요. 이런 것도 드라마랑 또 다른 맛이잖아요. 완전. 상상의 범위가 그러니까. 엄청나니까요. 그렇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하루에 인터넷 판타지 소설을 매일 봐요. 요즘도? 그래서, 예,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현실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요. 그리고 저는 주인공이 약한 건 보지 않아요. 그 주인공이 뭐 칼 쓰고 이거 귀찮아요. 그냥 소멸하라. 그럼 소멸해요. 무조건 써야 돼. 왜냐면 전지전능하구나. 그때 이 짜릿함이 너무 좋아요. 대리만족. 좋죠. 도현 양은 어때요? 저는 로맨스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밤 새면서 보고 일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일단 고민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논산에 사는 14살 심규정입니다. 어서 와요. 11살 언니들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 혜진이 오빠한테도. 경훈이 오빠한테도. 안녕하세요. 아주 편하게 하는데요. 엄마가 어느 정도로 로맨스 소설을 이렇게 즐겨보시는 거예요? 그 소설을 보고 나서 페인이 되신 것 같아요. 혜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굶으시고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봐요. 이거 보시려고 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2, 3시 정도에 자시더라고요. 아, 그걸 보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야, 세다. 두세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머리를 안 감으셔요. 머리를 참다 감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방 안에서 혼자 계속 네, 혼자 키득키득 웃으시면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심하죠. 혼자 막 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상해 보이지. 맞아요. 딸 입장에서는 학교 갈 때 엄마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왔을 때 그 모습이면 진짜 실망하죠.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빠지셨는데 하루에 한 권 정도 보니까 지금까지 100권 하루에 한 권? 네. 근데 본인도 그럼 궁금해서 봐봤겠네요. 엄마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봤는데 제목이 미친 결혼. 미친 결혼. 미친 결혼? 미친 결혼. 미친 결혼. 제목 세다. 영화 제목도 그런 거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피해받을 게 뭐가 있어요? 보면 되지 뭐. 있어요. 그 엄마가 집안일을 계속 미루셔가지고 바닥에 쓰레기도 뭐 옷도 다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2번 빼고는 거의 인스턴트 음식을 사주세요. 그냥 시켜서. 아, 음식을 안 해주세요? 네, 치킨, 피자 이런 것처럼 인스턴트. 더 좋은 거 아니야? 애들 좋은 거 아니야? 입장에서. 아, 근데 살이 찌죠. 그래서 친 거라고? 네, 엄마가 로맨스 소설 빠지기 전에는. 들켰어? 들쪘죠. 예전에는 그럼 해줬어요? 그냥 간단한 거. 나도 그냥 네. 어머니한테 이런 불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하래요. 그냥, 조용히 하라? 시끄럽대, 말이 많다고. 자, 인터넷 로맨스 소설에 푹 빠져있는 어머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재밌으니까 이렇게 빠졌을 텐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상상만 하셔도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로맨스 소설을 좋아했어요. 하이틴 소설 막 하이틴 이런 거. 소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10년 만에 그걸 보게 됐어요. 아, 그러고 오랜만에?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보기 다시 시작한 거죠. 그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게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서로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꼭 제가 여자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빙의가 보면서 되시는군. 오아시스를 제가 찾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드라마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상상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면 같은 게 나오면은 아 진짜 참 로맨틱하다 이런 키스씬? 있잖아요. 냉철한 상사하고 여직원이 몰래 좋아하는 장면 있잖아요. 냉철한 상사와 여직원. 무뚝뚝한데?
냉철한 서로 상사. 이렇게 부모님이 서로 반대하는데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사랑을 찾아 떠나는 장면. 손에 땀 나고 쫄깃하고 너무 좋잖아요. 막 그때 막 미치겠어요, 엄마. 예, 예. 그때 냉철해야 돼. 누가 막 말 걸면. 아우 싫어요. 아우 싫어요. 아니 어머니 우리 따님이 예. 중간에 막 킥킥거리면서 웃으신다는데 그때는 어떤 장면이에요? 냉철할 때? 제가 어려서 아직 얘기를 못 하겠어요. 로맨틱이 아니구만. 어머니 저 보통 19금 소설을 즐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15세부터 19세까지 다 안 봐요. 따진다고?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 뭐 기억나는 책은 제목들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미친 결혼. 해봐요 어머니. 비서 식격 사건, 그래서 습격 사건이에요. 또 엄마. 그리고요. 내 여자 꼬봉이, 내 여자 꼬봉이. 내 여자 너 말고 네 언니, 너 말고 네 언니. 위험한 프로포즈예요. 잠깐만요. 너 말고 네 언니. 너 말고 네 언니는 그렇게 있어요. 여러 만화 갖고. 최근에 보신 거 제목 그 집사님의 사랑법이요. 집사님의 사람 또 뭐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사님 말고 그냥 집을 지키는 집사님? 집을 지키는 집사님. 집을 지키는 집사님이 냉철했어요? 로맨스 소설 말씀하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데 진짜 따님 말씀처럼 하루 종일 보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기 시작해서 보긴 봐요. 한 몇 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봐요. 아니 근데 원래 계속 그냥 전업주부로 계셨어요? 아니면 예, 6개월 전만 해도 일을 했는데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 쓰고 소설 쓰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감성이 하고, 풍부하신 그런 소녀셨구나. 걸 좋아하다가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 저기가 없잖아요. 저만의 시간이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도 이제 머리는 감고 밥도 굶으신다면서요. 머리는 좀 굶으셨어요? 밥을 아니 그것도 굶으셨다고요?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밥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잖아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거고 네. 머리 감는 것도 솔직히 자주 감아요. 근데 제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감는 것 같아요. 3-4번은 감아요. 이틀에 한 번 꼴로 갔네. 네. 아니 되게 계시면은 뭐 그럴 그 수 있죠.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 근데 문제는 딸 입장에서 밥을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저렇게 챙겨줬는데 보통 뭐 밥이요? 차려주지 않는다. 청소도 안 한다. 청소도 안 하신다. 청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제 책상을 치웠어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막 옆에서 턱턱턱거리고 그 뒤로 쟤한테 책상을 안 치운다 그랬어. 그럼 네가 치워라. 밥 같은 경우도 고기 요리 아니면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럼 차라리 인스턴트를 더 좋아하는 애예요. 제가 엄마 양말, 엄마 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몰라요. 엄마 고민해. 엄마 고민이라니까요. 사춘기이기도 하니까 엄마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신경질을 내는 것 같아요. 소설만 관심이 있고 일부러. 본인의 관심을 안 주니까. 엄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는 있었지만 꼭 눈으로 보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껌딱지예요. 완전 껌딱지. 아니 이게 싫어요? 딸이 그러는 게? 그것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정도껏 해야 괜찮은데 되는데. 계속 그러면 진짜 그건 안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한참 상사가 냉철할 판인데. 두 분 말씀의 괴리가 좀 큰데 어떤 분 말씀이 맞는지 다른 가족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엄마예요? 동생 말이에요? 엄마요. 엄마요. 엄마 말이 맞다고? 동생이 사춘기여가지고 엄마한테 대들고 막 불만 많게 막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좀 철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책을 읽는 건 상관없어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책을 봐도 할 건 다 하세요. 야, 값이 전세가 없던데. 그래도 언니가 확실히 엄마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책 제목이 너 말고 네 네 언니. 언니네. 네 언니가 이해를 하네. 그러니까. 표현 따님분이 보시기에 어머니가 원래 소녀 감성이 좀 있어요? 네, 엄청 풍부하고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남주가 여자 주인공한테 오글거리는 멘트 해가지고 막 제 손잡고 막 몸 부들부들 떨면서 미치겠다고 좋아 죽겠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시고 그럴 때마다 로맨스 소설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큰딸이 보기에 아 엄마가 이건 좀 너무 빠졌다 싶은 게 있어요? 차 멈출 때 깜빡이 켜고 그럴 때는 틈틈이 보시긴 하는데 그 신호 대기할 때 보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지 알잖아요. 살다 보면 느껴져 이렇게 느껴져. 아니까 이 다음에 이제 바뀌겠다 싶을 때 끄고서는 운전을 하고 가죠. 큰딸은 비교적 뭐 어머니를 이해하는 편이고요. 남편은 뭘 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남편과의 로맨스는 어떤지. 그렇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내분이 로맨스 소설에 빠져 있어서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돼요? 걱정은 좀 돼요. 걱정은 좀 걱정이 된다. 아내가 왜 이렇게 인터넷 로맨스 소설에 빠졌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왜 빠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아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저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하루에 집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한 3마디, 4마디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뭐 아무리 바쁜 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 분이 계실 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애정 표현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삐지셨네. 야, 제가 술 먹고 애교 부리는 적은 많아요. 좀 하면서 집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좀 뭐예요? 좀이 뭐예요? 뭐 좀 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단어죠. 모든 게. 좀 약간 귀찮아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내분 남편이 술 한 잔 드시면 그래도 애정 표현 해주는데 왜 좀 이렇게 화를 내요? 이게 그런 소설 같은 거 보면 남자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손깍지를 끼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근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허리도 섹시하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신랑은 술 먹잖아요. 툭툭 건드려요 사람을. 좀 거칠게. 네, 아니요. 거친 남자는 안 좋아. 거친 거 좋아하시는 거야 또. 엄마 다 소설 같은 몸짓이야. 근데 아무튼 좀 그 건드리니까, 분위기 없이 술 먹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게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툭툭 이렇게 장난치니까. 어렸을 때 일찍 만난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신랑하고 좋아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솔직히 큰애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아니 근데 좋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게 로맨스지 뭐. 근데 진짜 너무 그런 걸 보다가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진하게 막 좋아하는 장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추억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그거 하나의 로망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더 그런 그런 것 과정이 같아요. 좀 짧았구나. 네,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눈이 마주쳤어요 두 분이? 뭐 그것까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설 속에서 하는 막 꼭 해보고 싶으신 로망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남자가 예. 여자를 좋아하니까 너 내 거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강하게. 어디도 못 가. 강하게 이렇게 딱 잡는 거. 꽃다발하고 반지 주면서 프로포즈하는 거. 그거 제가 프로포즈를 못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이 됐겠네. 나도 하나의 약하고 여자고 누군가 감싸주는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싶은데 아버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안하죠. 그런 표현을 좀 하시고 아무리 내성적이라 그래도 표현을 그렇게 로맨스를 원하시는데. 근데 아빠랑 대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그런 갈증이 있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무드가 없으시다야. 그죠? 무드요? 예. 무드 밥 말아 먹었어요 이 사람. 그래요? 아니, 지금 딸 쪽 말고 아내 쪽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좀 아내 쪽에 좀 붙어 앉으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갑자기 냉철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냉철해졌어. 오늘 국은 뭐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김치찌개로 하지. 막 이러면 막 그런 모습을 냉철이야? 냉철이야. 약간 이런 모습을 좀 현실에서 반영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그치. 이렇게요?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김치찌개 딱 시키면 고기 다 들어서 고긴 네가 다 먹어. 막 이런 거요? 막 이런 거요? 아니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 어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저랑 이상형이 부딪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게 있네. 아버님이 지금 아까 대략 67살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좀 강한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좀 보여주길 어렸을 때부터 바랐는데 이끌어주고. 그냥 그 오빠는 그냥 한없이 유하고 그냥 좀 부드럽고 그다음 표현 잘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네. 잠깐 뭐 오늘 아내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남편분이 잠깐 한번 보여주자고요. 예? 좋아, 좋아. 보여주자고요. 나와보세요, 잠깐만. 오늘 좀 멋지게 로맨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유. 예,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고. 예. 저 화면에 평소에 이렇게 보셨던 로맨스 소설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 말고 니언이래요. 예? 너 말고 니언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남편분은 남자 주인공 역할을 하시면 되고 대사가 있어? 어머님은 당연히 여자 주인공이고요. 하나씩. 실제 두 분은 윤서희. 자, 윤서희! 한번 시작 지금. 자, 보시고. 강하게. 윤서희! 윤서희! 자, 오냐 하니까 당돌하네. 오냐 하니까 당돌하네. 오냐 하니까 당돌하네. 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지금 그 대사만. 자, 그 대사만 앞부분에요. 조금 오냐 하니까 당돌하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야, 윤서희! 이게 내가 오냐 하니까 아주 당돌하네. 어? 오, 잘한다. 딱 세게. 그러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어려워요. 부부하고 비슷한 체격끼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나 윤서희. 윤서희! 윤서희!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좀더 강렬. 내가 살짝 좀 이렇게. 자, 강렬하게. 야, 윤서희! 야, 윤서희! 아니네. 죄송합니다. 야, 윤서희! 좋아. 이게 오냐 하니까 겁도 없이 어머. 서희의 눈동자가 아래로 슬그머니 내려갔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헷갈리는 눈빛이었다. 지사는 시선과 함께 떨궈진 턱을 손가락으로 올렸다. 어머, 서희. 아버지 이거 마지막 그 민경훈 이 표정 이 표정. 자, 그의- 여기서 봐봐요 아버지. 그의 입술이 익살스럽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잘 들어, 윤서희. 그는 한 발 더 서희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단단한 몸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녀의 몸에 완전히 밀착했다. 관심 없어. 시작. 네가 누구 딸이건 나는 관심 없어. 가까워진 서로의 얼굴,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지사는 입술을 가까이 여기까지! 지사는 입술을 가까이 여기까지! 저희가 대사 알려드릴게요 아버님. 레디! 액션! 야, 윤서희! 자,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오냐 하니까 당돌하네.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소희의 눈동자가 아래로 슬그머니 내려갔다. 내가 뭐 잘못했나? 천천히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천천히. 오. 여자. 어머. 그의 입술이 익살스럽게 올라갔다. 입술 삐죽. 아버지 삐쩍삐쩍. 그는 한 발 더 소희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단단한 몸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녀의 몸에 완전히 밀착. 밀착. 됐어! 네가 누구 딸? 네가 누가 때야 이건 난 관심 없어. 가까워진 서로의 얼굴,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지사는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가 내뱉는 입김이 더 뜨겁게 느껴졌다. 오로지 내 관심. 오로지 내 관심은 네 입술뿐이야. 숨 쉴 틈도 없이 다가온 그의 네 입술뿐이야. 숨 쉴 틈도 없이 다가온 그의 그녀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멋진 추억.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저희들은 보기
보기 너무 좋았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이런 모습 연기였지만. 예, 엄마. 좋아요. 그렇죠. 아 왜냐면은 평소에 그냥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고 그러다가 조금 다른 느낌이 그럼요. 들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진짜 주인공 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좀 전에. 어머니 허리를 딱 잡았잖아요, 아버님이. 네?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버님 좀 평소에 좀 이렇게 내성적이지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다 맨날 평소에 알잖아, 내 마음. 그거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해줘야 알거든요. 말해야 알지. 예. 그래서 프로포즈 못 받은 것 때문에 사실 평생 한으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와준 아내가 사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이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우리 꽃다발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은 예. 세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예. 연출이 하나 보네요. 자, 파이팅. 처음에 진짜 아내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딱 남자답게 강력 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님,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멋있게 무릎 꿇고 딱 그래. 무릎 꿇고 해야죠. 엄마 앞에 무릎 딱 꿇고. 멋있게 방역 있게. 경호 씨, 이때 신곡 살살 끌어줘.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동안 아이를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당신은 내 거야. 사랑해. 한번 안아주세요.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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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마 아빠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좋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런 모습 너무 좋죠. 그렇죠. 어머니 이전에 여자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사실 관심 받고 싶어하고 엄마도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하고 엄마도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걸 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조금 이해해주면서 엄마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딸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또 옆에서 더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하루에 1시간이라도 대화 시간 좀 주면 좋겠고 그래도 내가 많이 이해해 줄게. 알았어. 앞으로 1시간은 너하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 1시간. 나머지는 네 친결혼에. 예. 도현 양부터. 네. 고민이도 아니다. 아버님께서 잘 표현도 해주시고 할 것 같아서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호 씨? 네, 저도 아니라고 고민을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같이 여자니까 내가 사춘기일 때 오히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처럼 안 하려고. 그래서 좀 친구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정말 찔끔찔끔 누른다, 그죠? 결과 보여주세요. (26) 앞으로 정확히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는 남자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고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저랑 사는 룸메이트 때문인데요. 클럽 가면 나오는 음악 아시죠? EDM. 뭐의 약자죠? 일렉트로닉이죠. 댄스? 뮤직? 일렉트릭 댄스 뮤직. 저랑 장르가 달라서 예.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야라. 박수홍 씨가 지금 하는 게 그죠, 그죠. EDM, 네. EDM. EDM 작곡에 푹 빠진 룸메이트 때문에 저희 집은 매일 클럽 마냥 EDM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밤마다 쾅쾅대는 EDM 때문에 잠 한숨 잘 수가 없고요. 쾅쾅쾅쾅쾅쾅쾅. 내나 이거 자정 시간이가 지금. 지금 새벽 2시다 진짜. 어떤 그 음악 소리 안 끄라. 야, 니 때문이잖아. 보통 네가 나와봐라. 어? 나는 쑥스러움이 많은 거 알잖아. 나는 뭔가 네가 나가라. 네가. 이웃들에게 매번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것도 늘 제 몫입니다. 더 꼴보기 싫은 건 배고파라. 나 된장찌개 먹고 싶다 친구야. 된장찌개 좀 끓여도. 정말 냄비라도 집어던지고 싶지만 마음 약해서 차려주잖아요. 그럼 아 진짜 지금 악상이 막 떠올랐는데 지금 작업 중일 땐 건드리지 말라 하자.
아 이거 좀 화한데 칠 수도 없고 제발 단 하루라도 제 집에서 발 쭉 펴고 마음 편히 잘 수 있게 좀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약간 지금 음악 얘기다 보니까 좀 공감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주로 혼자 술을 작업을 많이 먹는데 하는데, 예. 술을 마시고 막 그러면은 약간 그 분위기에 이렇게 그냥 막 기타 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 그때 저도 민원 좀 들어온 많이 적이 봤죠. 있었죠. 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랑 뭐 다르지. 다른 기계 음악 이게 아니라 EDM은 그 전자 춤곡 있죠. 전자 댄스 뮤직. 그거 아직 아니야. 아직. 약간 클럽 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클럽에서 많이 나오는 그냥 이렇게 베이스를 막 때려주는 욱하게 끝이죠. 끝.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이죠. 완전 시끄럽죠. 이건 이웃들도 상당히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소리를 틀어놓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24살 서승현입니다. 잘생겼네. 아니 근데 남자답게 생겼네. 저게 신기했던 게 친구가 뭐 EDM 때문에 뭐 좀 시끄러워서 근데 그게 무슨 큰 고민일까? 여기 오신 분들의 표정이 그랬어요. 근데 딱 등장하는 좀 잘생겼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겠다. 여자분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귀에 청각 폭행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헤드폰을 안 쓰고 계속 탁 스피커로 틀어놓는 거예요? 네, 이제 노트북 그 볼륨을 최대로 키워가지고 아, 노트북 볼륨을? 네, 작업을 하거든요. 헤드셋을 끼라고 해도 절대 안 끼고 이어폰을 끼라고 해도 절대 안 끼거든요. 이제 진짜 노트북 다 때려 빠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낀대요? 그게 이제 그냥 스피커로 들어야지 음들이 잘 들리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면은 이제 뭐 근데 좋은 헤드셋을 끼면은 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그지. 네. 아, 근데 원래 음악 하시는 분, 작곡 하시는 분은 밤새 하시잖아요. 네, 작업을 주로 밤에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때요?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해 뜰 때? 네, 해 뜰 때까지 하는 게 보통 집에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곡이에요? 아, 워낙에 일이 친구가. 학생이지만 작곡.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 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 됐는데 전부터? 네, 초반부터 계속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했구나. 초반부터 그냥 살지 말아야지. 왜 굳이 같이 사는 거예요? 월세 이제 반반? 저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이제 같이 살면은 좀 경제적인 그치. 부담도 많이 반반. 이제 덜 수도 있고 진짜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혹시 친구 때문에 제일 괴로운 건 뭐예요? 그래, 그런 뭐예요? 거 말고. 제일 힘든 거는 일단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네, 시끄러워서. 일안 저는 일단 학생인데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제 공장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집 문 앞에서부터 EDM 노래로 가득 계속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짝 속상한데 이제 문을 딱 열면은 진짜 클럽에 온 것 같거든요. 이제 씻고 바로 눈 좀 붙이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 다음 날 시험도 망치고. 네, 시험도 망친 적도 있고 공부는 다 열심히 해놨는데. 너무 열심히 했죠. 다 해놨는데 잠을 못 자갖고. 친구잖아요. 뭐 선배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네. 한 번 좀 세게 얘기해서 좀 이걸 조율할 수 있지 않아요? 하지 마, 근데 이거죠. 사실 그 된장찌개 끓여오라고 했을 때 안 됐으면 전 그 뚝배기를 그냥 바로 부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좀 이렇게 달래도 보고 권유도 해보고 해봤는데 계속 내가 뭐 그렇게 시끄럽냐고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하긴 뭐 그렇게 네, 그래서, 뻔하구나 친구가 아주. 네, 그래서 자다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문 앞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친구한테? 네, 친구가 꾸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때 살짝 그 이성이 나가가지고 제발 진짜 잠 좀 자자고 제발 진짜 내 무릎 꿇었다 나와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 문도 안 열어봐요? 네. 그럼 혼자 무릎 꿇고 그냥 속고대지하고 네, 그냥 혼자서 하고 주위에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세탁기 돌려도 민원이 네, 들어가네. 맞아요. 뭐 옆집, 윗집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건너 건물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엄청 큰 거 제일 크게 틀어놓거나 보다. 뭐라고 하시고 막 심한 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아니라 친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본인이 사과를 해요? 근데 저 친구가 안 나와요. 그냥 작업을 한다고. 막 뚝뚝 야! 이렇게 해도 안 나와보는 거야? 안 나와요. 물을 막 두들기 있는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 나가서 사과를 네, 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사과를 해요. 그렇게 그럼 얘기해야지 문 열고 보여주지 제발요 제발. 너무 착해. 여기 보니까 이 친구가 착했는데 평소 집에서 어느 정도의 EDM 음악 소리가 나오는지 보여주시죠. 지금 시간 10시 45분입니다. 조용히 좀 해줘. 그래서 얘기하고 혼자 무릎 꿇다가 우와. 조용히 좀 하라고 이 자식아. 아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는지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방송 나올 정도까지 고민인지 잘 몰랐고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친구가 되게 예민해서 그런지 저도 이제 나름대로 트러블 감수하면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떤 걸 감수하는데 본인이?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방문 두들기면서 음악 볼륨 줄이라고 저한테 자꾸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업실이나. 네, 아직 학생이고 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소한 트러블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쫓겨나다시피 제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 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싫어하는데 친구는 좋아하겠냐? 그리고 왜 앞집에서 누가 오면은 왜 대신 사과를 내보내요? 제가 그 음악 작업할 때 항상 방문을 잠그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갈 여건이 안 돼서 친구가 여건이요? 그냥 이렇게 걸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여건이 안 돼요. 좀 더 음악에 열중하고 열중하는 동안 친구는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음악의 퀄리티는 좀 더 높아지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딱 생각났을 때 바로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한번 잊혀지면은 다시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잠깐 녹음해놓고 네. 다음날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찍어두고 작업해버리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기억- 모든 거의 중심에 자기밖에 없는 거죠. 친구 입장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잘 안 나요. 오직 그것만 생각나는 네. 거예요? 음악에만? 친구가 이웃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때 친구가 대신 사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방문을 잠그고 작업하다 보니까 항상 몰랐는데 친구가 자기가 수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뒤늦게. 미안해요? 친구한테? 친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좀 그런. 제일 심각하게 난감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한 10시. 11시쯤 갑자기 집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경찰 두 분이 이렇게 누가 신고했- 경찰 두 분이 이렇게 누가 신고했구나. 그렇지, 민원 신고 서 들어갔다. 계시는 거예요. 들어갔어. 그래서 경찰에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소음 공해로 신고를 하셨다고. 참다 못해, 그거. 또 죄송하다고 그냥 계속 머리 조아리면서 사죄드리고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진짜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 잘 해가지고 네. 아니 친구 그날 경찰이 왔다는 건 알죠? 그 당시에는 몰랐고 이제 시간 지나서 친구가 뒤늦게 이야기해줘서 알았죠. 아니 경찰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문을 딱 열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쿵쾅쿵쾅 계속 거리고 있으면서 음악을 멈추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또 되게 민망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어때? 경찰까지 왔다는 걸 듣고 나서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런 생각을 약간 해서 보통 이제 이웃집이 항의하고 그러면 볼륨을 한 5분 정도 줄이거든요. 예. 근데 경찰 그때 왔을 때는 5분. 15분 정도 줄였어요. 경찰이 3배나 오면 줄였구만. 무려 3배나 줄였죠. 근데 그 방해를 이웃들이 많이 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 음악이 진짜 저는 진짜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되게 호불호 안 갈리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웃들이 왜 민원을 넣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인근 소란죄라고 있대요. TV나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무섭네요. 10만 원이 무섭구나. 웃으면서 무섭나 10만 원이 무서워.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 나고 뭐 이랬던 거 봐요? 접한 적은 있어요. 그럼 본인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죠.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가면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은 가네요. 그럼 친구는 봉변을 당해도 괜찮아요? 사과는 친구가 하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원래 사고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벌어지죠. 그럼 한 번 친구가 봉변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할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어떤 식의 음악을 작업하는지 직접 한번. 그래. 잡아주세요. 그죠? 오, 이미. 이걸 여러분이 들을 때 밤에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요. 잘 때.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음악은 이제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고 이제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장르의 음악인데 요즘 트로피컬 하우스 되게 유행이잖아요. 싫어해. 질려요. 자주 들어가지고. 우리 느낌은 좋은데. 조용한데? 이거 누구 거예요? 제 아는 친구 후배. 후배 목소리래요. 노래 잘한다. 진짜. 이 정도로 새벽에 나오면 뭐 난 외국곡인 줄 알았어. 이걸 새벽에 듣는 거야. 세다. 이야, 이거는 너무 잠깨겠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고개를 흔들게 되지만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몇 시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까지. 새벽 4시까지. 이쪽은 자고 있고 옆에서. 그렇죠. 근데 노래는 좋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니 같이 계속 사는 거 보면 공예를 만들어내는 것 빼고는 다 괜찮은 친구예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곡 평가를 계속 부탁을 본인한테 들려주고. 계속 뭐 곡이 어떻냐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러는구나. 내가 한 거의 한 1000번 넘게 들었어요. 저도 그 정도 들으면서 진짜 매일 들으니까. 착각도 하겠어. 이거 내가 만든 노래인가? 아니, 우리 저기 곡 설명도 막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막 물어봐요? 네, 막 괜찮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그냥 그럼 아예 듣자마자 괜찮아 그럼 그래버리죠. 지금 작업하고 있을 때 밖에서 괜찮아 지금 멈춰! 친구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인공의 고민 이해됩니까? 어때요? 첫 번째 친구부터. 제 친구 승현이의 고민이 좀 이해가 돼요. 자꾸 문자를 보내가지고 평가해달라는데 저는 솔직히 이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번에는 보냈는데 20개 가까이 보내가지고 자꾸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니까 다 들은 거 진짜 맞냐면서 왜 이렇게 답장이 빠르냐고 다시 들으라고 해가지고 막 300번에서 5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친절하다 그랬다. 아니 평가를 해줘봤어요? 네. 평가를 해주면 뭐라 그래요? 좀 노래가 지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자꾸 노래를 바꾸는지 노래가 득한 게 오거든요. 그러면 들으라고 또 별로라고 하면 또 자꾸 또 보내고 해가지고 저도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게 깨톡으로 이제 파일이랑 보내가지고 500자 이상으로 구체적인 평가 부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리포트 쓰냐? 솔직히 자소서네. 말이 500자지 쉽지 않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저는 다 안 듣고 한 30초 정도 듣고 시간 차를 뒀다가 답장을 해주거든요. 요령이 생겼네. 그러면 일단 친구들한테 어떻게 평을 부탁하는지 캐톡 사진 좀. 야, 이 친구가. 이 노란 게 저 친구가 보다. 친구에 맞아요, 친구가. 중간에 엇박도 재치가 지금 있대요. 노란 게 뭐예요? 잠깐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과하지도 않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네. 어색한 부분도 없고 비는 장르라 그런지 과한 것도 없이 그냥 담백하게 듣기 좋네. 역시 감각하는 우리 좋아한다.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어울리는 같은 일렉이라도 펑키 타임을 듣자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힙합 감성과 일렉 매니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곡이다.
필자가 들었을 때 앞권은 인트로 부분을 지나 첫 도입부다. 예, 여기만 들었으니까. 일렉이 구성에 맞게 음정과 BPM이 올라가는데 16마디가 지나면 음정 파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면서 질질 끌린다는 느낌을 주면서 터진다, 야. 이 곡을 추천해준 최우환 군에게 감사의 표시를 올린다. 잘 써주면 계속 보낼 것 같은데. 저 친구한테 보낼 때 굉장히 만족스럽죠.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렇죠. 이 곡을 친구들 만날 때 혹시 같이 만나서 시끄러워서 문제된 적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만나면 주로 술집이나 카페 같은 데 자주 가는데 거기서 자꾸 음악을 크게 틀어요. 그래서 크게 틀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서 이제 종업원이 와서 조그만 노래소리를 줄여달라 하는데 노래소리를 절대 안 줄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종업원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좀 나가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카페에서 그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슬기로운 생활에 나오는데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건 좀 제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유정량이 화가 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카페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되게 화가 난 모양이에요. 사실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거기서 은근히 카페들. 다른 예.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의 듣길 표정이나 바라는구나. 반응도 궁금해서 크게 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임경호 씨가 물어본 것 같은데. 신동 씨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미안한데 손 좀 조심했어요. 여기 자꾸 치네요, 손을. 아, 그래요? 괜찮아요. 예. 그 카페 손님들도 네. 본인의 음악을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제 음악에 자신 있기 때문에. 자기 음악이 우리도 들어봤지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진짜. 되게 아마추어 치고 너무 잘했어요.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온통 자기 음악이 좋고 나쁘고만 지금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중심에. 크게 틀어놓은 것도 지금 문제잖아. 지금 나온 김에 그동안 힘들었던 거 쌓인 거 다 얘기 한번 해봐요. 곡 작업 시작하면 진짜 방에서 꼼짝을 안 해서 거의 뭐 한 3, 4일 이렇게 안 나오고 길게는 뭐 일주일 안 나오고 집 밖으로는 뭐 한 달 정도 외출을 안 하거든요. 진짜? 네. 빨래나 뭐 이런 집안일, 청소, 설거지 막 그런 거는 저 친구가 아예 안 하거든요. 본인이 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진짜 밥을 안 먹다가 정말 뭐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야,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끓여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와이프예요, 뭐예요? 그래도 저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해주죠. 그냥 뭐 된장찌개. 착하다. 근데 그거 안 먹는다. 사연해 보니까. 진짜로 노트북에 확 버버리 막 두부가 거기서 붕붕붕. 아니 그 화장실도 안 가? 화장실 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겠지. 아니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서 하는데 이제 작은 그런 거는 거- 안 나와요? 작은 그런 거는 거- 안 나와요? 페트병. 페트병에? 페트병. 페트병에?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 더러 죽겠네 아주. 진짜. 아니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거 나 안 나와요. 좀 더 음악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저 음악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음악보다 그 페트병에다가 한번 볼일을 보시면 다시 잠가놓고 네. 그다음 또 그 열고 또 보신다고요? 네, 그렇죠. 아까 네, 그렇죠. 아니 잠깐 페트병에 들어가요? 페트병에 들어가요? 왜 이래 상상하세요, 진짜. 한 달을 안 나온대잖아요. 그럼 그 많은 양이 그 페트병에 다 들어가냐고. 그 양이. 동엽이야. 그 정도면 방송에 나가겠지. 왜 다 해줘요, 왜? 안 해주면 되잖아요. 왜 다 해줘요?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밤에 잠을 또 잘 안 자고 밥도 안 챙겨 먹고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갖고. 결핵에 걸렸었거든요. 결핵이, 와, 요즘 결핵 걸리기 쉽지 않은데. 결핵이 또 한 번은 곡 작업하다가 위가 너무 쓰리다고 속이 너무 쓰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내 위를 보니까 위에 막 피멍이 다 들어있다고. 끼니가 이렇게 제때제때 불규칙하니까 내 항상.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있고 친구인데 또 그래가지고 좀 잘 챙겨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진짜로 친구 생각하는 마음이 그 우정이 아주 대단하네요.
또 서운한 점 있으면 또 얘기해봐요. 저 친구 방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아 진짜? 네. 방에 못 들어가게? 네, 근데 제 방에는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냥. 네. 자기 그래서 물건 만지는 거 싫어하나? 네, 제 물건도 그냥 자기 물건인 것처럼 뭐 막 써? 네, 화장품도 막 쓰고 옷도 같이 입고. 네, 선크림도 쓰고 막 옷도 같이 입고 가장 아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이제 그 속옷 팬티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좀 그걸 입으면 행운이 좀 난다고. 중요한 하는데 날이다 막 이런 네, 데. 저한테 어떤 모양의 그게 어떤 이제 색깔? 켈빈 클라타노? 제가 제 팬티를 지칭할 때 이제 황금 돼지 팬티라고 말하고 돼지 문양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이제 돼지 귀여운 돼지들이 이렇게 막 오밀조밀 이렇게 땡땡 무늬처럼 돼지 무늬가 박혀 귀여운 있구나. 걸 좀 좋아해서. 그걸 입어요? 네, 그것도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안 입는데. 남의 팬티를 왜 입어요? 제가 이거 공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자취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친구들이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뭐 갈 때 이제 자기가 입던 갈아입고. 팬티를 놓고? 놓고 제 메이크업 팬티를 입고 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입고 온 팬티는 뭐 호랑이 팬티, 말 그대로 뭐 돼지, 고양이 저 안 입는 거. 그 어느 날 장롱을 열었는데 뭐 동물농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다시 팬티 달라고 하기도 뭐한 거예요. 그렇지. 팬티니까. 이미 많이 입었으니까. 황금 팬티는 왜 가져가는 거야? 황금 돼지 팬티인데. 아니 말을 하고 쓰든가 말도 안 하고.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오래 받고 그래서 옷이나 팬티 이런 거는 돌려 입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생각해요. 친구가 당신 거 막 써도 됩니까? 물건은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게 뭐야? 왜 본인은 맘대로 쓰고 본인은 왜 왜 내 이 물건은 친구는 안 안 돼? 돼요? 맞아. 아, 이제 제가 이제 음악 쪽 장비 이런 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데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팬티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음악 때문에? 장비를 사나 보다. 잠깐만 지금 황금 돼지 팬티는 누가 입고 있죠? 그거는 누가 입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입고 올라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냥 가져왔어요. 아 보여주려고? 네. 팬티 안 보여주면 되는데 굳이. 아니 뭐 그걸 보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 있는데? 여기 저거 빨았어요. 트렁크 팬티. 어제 빨았어요, 어제. 돼지가 어디 귀엽다. 어디 귀엽긴 하네요, 이거는. 어디 귀엽긴 하네요, 이거는. 귀여운 돼지. 저게 돼지예요? 이렇게 보면 돼지. 많이 입었나 봐. 돼지. 네, 돼지를 가까이서 봐야 돼지인지 알 수 있을 느낌이에요. 이거 입고 나가면 자신감이 막 엄청 생겨요? 네, 신나거든요, 이거 입으면. 이제 친구는 어때요? 고맙진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지금. 내가 좀 혹은 이기적이거나 내 위주의 행동을 하진 않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항상 이제 친구가 다 해주고 하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거에 그냥 고마움 이런 거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밥 해줘, 청소해줘, 빨래해줘, 이웃집 사과해줘. 이 친구 떠나면 어떡해요? 인간이 그 적응을 되게 잘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어머머머. 내가 볼 땐 친구 없어지면 네, 저도 알아서 적응하지 않을까. 아이, 내가 볼 땐 페트병 오줌만 싸요. 그러면 피해를 입으셨던 그 주위 이웃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아, 네.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한 말씀. 예.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진짜 이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제가 뭐 피해 많이 끼쳐 드렸다고 하니까 이제 드렸다고 하니까 뭐야? 드렸으니까 그동안 좀 미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앞으로 여러 가지 소음을 주지 않을 방향으로 고려를 많이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곡 작업하는 건 네 꿈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밤늦게는 잠 좀 자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잠만. 다른 거는 다 100번 양보해서 괜찮은데 잠만 좀 제대로 자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 음악 하시는 시간을 바꾸세요. 오전 7시나. 그러면 음악을 탁 틀면 주위 이웃분들이 이제 출근해야겠네. 약간 이렇게. 낮에 활기차게 틀어놓으면 좋잖아. 여보 일어나 EDM이 나오잖아. 하루가 시작됐다고! 고민이면 눌러주시죠. 친구 입장에서 고민이다. 고민이다. 이유는? 근데 너무 주변 친구들한테만 의견을 수집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을 차라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생각하는데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과도 직접 해주시고 막 하니까 그렇죠. 고마움을 좀 느끼고 미안함도 느끼고 친구한테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승현아, 네가 많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나도 좀 마음을 고쳐먹고 서로 조율하는 쪽으로 해보자. 고마워. 알았어요. 몇 표나 나왔을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표 넘어갔나요? 넘어갈 것 같아. 넘어갔다. 넘어가지. 118. 118. 네, 118.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위험한 경기가 우승을 차지한다. 주인공의 고민영원 장면을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